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동해바다님이 태어난 지 70일 된 둘째 손주 보러 올해는 말로만 듣던 역귀성을 합니다.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손주 보러 갈 생각에 저절로 마음이 풍성해지는데요. 모든 촌철님들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어휴, 얼마나 이쁠까. 70일? 이야,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딱 그때네요. 그죠? 네. 우리 제이비도 손주 보셔야죠. 어허, 멀었다니까.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역귀성이 더 설레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꼬물꼬물 애기 보실 생각에. 그리고 이수정님, 어제 치질 수술하고 15시간 누워 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힘드네요. 명절에는 요양해야겠어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아이고. 우리 PD님이 이수정님께 특별히 따뜻한 커피 한 잔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왜 이렇게 멘트가 뜸을 들이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위로하실 거 위로하시고.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됩니다. 네, 이수정님 파이팅. 명절에 요양 잘하실 수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소식이 오늘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항소심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돈줄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전주 손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검찰이 2심 재판 과정에서 추가한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겁니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 총괄 책임자인 이른바 주포 김모 씨가 주가 조작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 씨가 자신의 자금을 조달해 범행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범행 기간 2달 전부터 손 씨가 주식 매입에 쓴 자금은 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와 손 씨 사이 오간 문자 메시지가 주요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네, 어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과 이유 파장은 잠시 후 인터뷰에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여기선 1심 판결 직후의 목소리를 다시 돌려드리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용산에서 나온 입장인데요. 그 입장을 전하는 뉴스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은 주가 조작에 돈을 댄 돈주인 2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돈 주인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작년 2월에 1심 판결이 나왔고 이때는 무죄가 나왔었죠.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 네. 그때 용산에서는 이렇게 대변인실 입장문까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그런 게 없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적 판결이 아니어서? 하지만 1심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적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최소한 일관된 원칙에 입각해서 1심보다 상급인 2심 판결에 대해서 입장문 내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심 때는 왜 입장 밝혔습니까? 그냥 이걸로 가름하고요. 오늘 전해드릴 뉴스가 많기 때문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문제인데요. 요즘 최대의 관심사는 추석 연휴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발언들을 열거하면 자 하나하나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인데요.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의 모두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여야 의정 모두 대화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지 말고 대화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제를 걸 이유도 의제를 제한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한덕수 총리의 발언인데요. 역시 당정협의회에서 했던 모두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개혁을 미루면 머지않아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쉽습니다. 역대 정부가 의료개혁을 미룬 탓에 지금 우리 국민이 치르고 계신 비용을 정부는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겸허하되 심지 굳게
나아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상윤 사회수석의 말인데요. 어제 SBS에 나가서 했던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입시 단계에 넘어온 이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을 하자라는 거는 사실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고요. 모든 개혁들은 사실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갈등 상황이 된다 그래서 뭐 사과를 한다거나 문책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굳이 추가 설명이나 해설하지 않아도 되겠죠. 요 지금 그 세 사람의 말만 들어도 돌아가는 판이 어떤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 걸로 가름하고요. 다른 소식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권 전북대병원 피부과 교수가 어제 열린 대한피부과학회 주관의 제22회 피부건강의 날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피부과 전공의와 전문의 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였는데 응답자의 91.1%가 일반의나 다른 과 전문의들이 피부과 의사 행세를 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피부과가 아닌 의사들이 SNS나 방송 출연 등 미디어를 악용한다는 응답이 88.2%, 진료 과목 표시를 위반한다는 응답이 72.9%, 불법 홍보를 한다는 응답이 62.7% 나왔고 피부과 의사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레이저나 필러 시술 등 피부 미용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긴 환자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86.7%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조사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의사 인력 부족 사태와 의사들의 피부 미용 시장 유입 현상이 관련이 있느냐라는 항목에도 91.8%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발표자인 윤석권 교수는 이번 조사가 피부과 의사로 가장한 미용 일반 의사만 양산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이 조사는 올해 초에 실시한 조사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에 와서 설문조사 결과에 담긴 실태는 심해졌을까요? 아니면 완화됐을까요? 피부과 시장으로 넘어온 전공이나 전문의가 더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이렇게 넘어온 전공이나 전문의는 다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얼추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JB가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이미 최이수님이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의사 수 늘려보세요. 죄다 피부과 성형외과만 넘쳐나지 않을까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아름다운 독도님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는 외양간도 안 고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네. 이신우님이 한덕수 총리가 지금 현재 상황의 첫 번째 책임, 가장 큰 책임을 전공의 탓이라고 했던데 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가 돌아올까요? 라는 물음표 주셨고 CK님 누가 개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대처를 제대로 해달라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공의나 전문의가 이미 월경을 많이 했다. 경계를 넘어가 버린 케이스가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오겠느냐? 여기에 물음표를 찍어야 돼서 지금 이 소식을 전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견만 쌓이고 난제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야의정 협의체도 일단 개문발차하자 아니다 제대로 시작하자 뭐 의견이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추석 연휴는 코앞에 다가왔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대통령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공사 브로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집무실이 될 국방부 본관 일부 구역에 방탄유리를 설치하는 공사에 들어갑니다. 관저로 바뀔 외교장관 공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업 책임자인 경호처 간부와 공사업체가 유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경호처 간부 정모 씨와 브로커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경호처 간부가 평소 친분이 깊던 브로커를 공사의 실질적 관리자로 선정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 정부의 계약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엔 이거 말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호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고 대통령실에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조치사항이 이거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인사자료 통보라고 불리는 조치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징계해야 할 공무원이 이미 퇴직해서 징계가 불가능한 경우에 나중에 해당 인사가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소지가 생겼을 때 불이익을 받도록 기록을 남겨두는 조치라고 합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요구한 게 이거라고 하는데요. 자, 감사원이 그 대상으로 김호진 당시 비서관을 지목한 것. 그 이유가 뭐냐? 대통령실 이전 작업 실무를 책임졌다라는 그 이유로 이런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앞서 들었던 뉴스와 지금 제가 전해드린 그러니까 소식까지 모두 모아가지고 짧게 한마디 평을 하면 두 글자입니다. 애게. 요게. 애게? 애게. 이게 전부 이게 지금 제 평인데요. 자,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을 총괄 지휘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용현 전 경호처장입니다. 현 국방부 현 장관. 국방장관입니다. 자, 그러면 김호진 비서관이 이전 작업 실무를 책임져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김용현 경호처장은 근데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이게 궁금하고요. 여기에다가 더 들어가면 지금 그 공사 관련해서 뭐 21g이라고 하는 업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바나 컨텐츠하고 후원사. 예, 연결이 되었다는 업체입니다.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나온 거 없습니다. 그러면 21g이라고 하는 업체 이야기라면 그 뒤에 또 누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나와야 됩니다.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이 뭐냐? 애게 이게 평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뉴스에서 들으신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는 일단 구속이 됐습니다. 네. 비임님이 근데 김호진 전 비서관 공항공사 사장으로 간다던데요? 뭐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유력 후보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신우님 감사원은 감사장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대통령실에서. 왜냐하면 지금 인수위 내부 추천을 받아서 그 21g 인테리어 업체를 정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감사에서 그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 말이 됩니까? 국회 나와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네.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얘기하면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 21g이 무자격 하도급 업체들한테 줄줄이 일을 시켰다는데 감사원 결과는 특혜는 없었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네. 대통령실도 이 점을 강조를 하던데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 게다가 관저공사인데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등장하지? 근데 이건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계속 물음표를 달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뭐 특혜는 둘째치고 지금 그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막 이렇게 했던 그 배짱의 그 근거는 뭡니까? 그리고 공사비도 막 부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뭘 믿고 나온 걸까요? 누가 추천했는지는 좀 밝혀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나 보죠. 뭐.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중국이 최근에 공안, 해관, 해경을 총동원해서 북한 밀수품의 상당량을 압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압류한 양만 최소 수백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중국 해경이 북한 배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가스총을 사용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중국 해관은 최근 유럽에서 출발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향하는 밀수품을 압류했는데 이 가운데 무엇이 섞여 있었냐? 김정은 전용품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북한이 최고 지도자 중 동지가 사용할 물품이 있다라는 취지로 해당 물품이라도 돌려달라 요청을 했지만 중국이 반환을 거부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공안입니다. 공안이 밀수업자 체포에 머무르지 않고 대북 물자 공급체까지 구속하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 대북 밀수 단속이 강화되면서 밀수업자 수백 명이 공안에 잡혔다. 이런 소식이 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북한과 중국 간에 뭔가 기류가 조금 달라진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나오는 여파가 뭐냐면 중국의 대북 밀수 단속으로 북한이 정찰 위성 부품, 군수품 등 핵심 물자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라고 하는 여파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역시 관심사는 조금 전에 더마카가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아니죠. 중국이 이렇게 작심하고 지금 단속에 나선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다가 이른바 최고 지도자 동지가 써야 되는 물품까지 지금 압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 배경이 무엇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결국은 대체적인 관측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밀착도가 갈수록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중국이 뭔가 불편함을 느끼면서 지금 대북 관계를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 드릴 것은 이런 어떤 밀수 단속 말고 북한과 중국 간의 공식 교역 규모도 계속 줄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뭔가 중국과 북한 간에 뭔가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이 북중러 간의 3자 간의 미묘한 줄다리기 내지 상호 관계 여기서 파생된 문제 아니냐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이러면 이 관측이 맞다면 앞으로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일탈 행위가 있을 경우에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또 하나의 관심사로 부상을 한다. 요 얘기까지 마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967님이 북러 친하게 지내는 거 견제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그 핵무기 그 핵물질 생산 시설을 현지 지도했다. 뭐 이런 걸 지금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북한과 중국 간에 틈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외교를 해야 하는가? 어떤 외교를 해야 될지는 답이 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 이전 정부에서도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북한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외교의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특히나 대중국 관계를 긴밀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어제 국회의원 30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통장에 424만 7,940원이 꽂혔다고 합니다. 와. 입금을 해줬다고 하는데 어떤 명목이냐? 명절 휴가비라고 합니다. 이 명절 휴가비로 국회의원 1인당 424만 7,940원씩 꽂아준 건데요. 지금 지급 규정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봉급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의 그 명목이 뭐냐면 수당으로 되어 있다고. 수당. 네. 통상 세비로 불리잖아요. 세비로 불리는 것 가운데 봉급, 여기서 이제 기본 봉급이 되겠죠. 이거에 해당되는 게 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일반 수당이 올해 기준으로 707만 9,900원. 여기 다른 수당이 다 있어서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아무튼 일반 수당만 707만 원이라고 하고요. 이것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얼마가 꽂혔냐? 424만 원이 꽂혔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공개한 김미애 의원은 마음이 참 무겁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마음이 왜 무거웠을까요? 이 명절 휴가비를 받을 만큼 국회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에 대한 돌아봄, 자기 돌아봄, 이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 촌철님들께 이 질문을 드리면 염장 지르냐고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촌철님들 어떻게 상여금 받으셨습니까? 명절 상여금 좀 챙기셨나요? 얼마 주던가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욕 달릴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은 좀 되네요. 네, 임금님길 캔디님이 참 이런 건 여야가 이견이 없는 거죠? 라고 해주셨고 조선일보 사설조차도 이걸 좀 비판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의원들의 소득은 국민소득 대비 받는 봉급이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다.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도 예외가 된다. 이러면서 좀 꼬집었던데 많은 분들이 지금 좀 화를 내고 계십니다.
명절 휴가비 받을 자격 있나요? 라고 아이비님 물어주셨고요. 정선님은 그러면서 25만 원은 왜 안 돼요? 라고 좀 물어주셨고 네. 예, 김미애 의원이 마음이 무겁다라고 전해주셨잖아요. 그랬더니 푸른 하늘님이 한 것도 없는데 점점점 이런 마음 아닐까요? 참고로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평소 세비의 30%를 계속 뭐 기부 이런 걸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2258님 JB 연휴에도 더마카와 쉬지 말고 속풀이 좀 진행해 주세요라고 올리셨는데요. JB. JB타임즈 그 연휴 기간에 계속 하자. 네. 네, 쉴 땐 쉬어야죠. 하지만 다른 아주 풍성하고 알찬 추석 특집으로 내용을 꾸며드릴 계획입니다. 실망하지 않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주말에는 토닥토담 그리고 일요일에는 GB타임즈가 나가고요. 추석 연휴에는 추석 특집으로 월요일, 화요일이 꾸러지고 수요일은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추석 연휴에도 시선집중과 함께해 주세요. 네, 자 JB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